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에 나오는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첫 번째 나오는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총 6개의 계산 작업을 할 건데요. 1번 재고순위, 2번 비고, 3번 평균, 4번 합계, 5번 구매자 수, 이렇게 총 6개의 문제와 마지막 7번으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지정하는 것까지 이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순위를 구할 건데요. 유인물에 보면 이 재고량의 숫자를 비교해서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815의 등수, 1232의 등수를 각각 구하는 건데 엑셀에서는 이 계산식을 맨 위에서 한 번만 쓰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끄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계산 결과가 나올 재고 순위가 나올 부분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화면 상단 이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fx 함수 마법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수 검색에서 직접 저희가 사용할 함수를 입력해 볼게요. 랭크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검색을 눌러주면 랭크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나오는데요. 유인물에 있는 랭크 EQ 함수를 선택합니다. 확인. 이 함수창을 이 함수 임수인 이 제목표시를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끌어서 이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서 작업창이 보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이 랭크 함수는 시험에 반드시 5문제 중에 꼭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로서 기본 순서는 맨 처음에 넘버는 순위를 구할 숫자, 즉 이 815가 몇 등인지 알아야겠죠? 이 넘버는 재고량이 있는 815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REF는 이제 참조범위라고 해서 이 등수라는 건 815 혼자서 등수를 구하는 건 아니고 내 거와 상대방을 서로 비교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REF 참조범위는 내 거를 포함해서 전체 재고량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계산 작업을 하나만 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끈다고 했었는데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고 고정을 돼야 하기 때문에 키보드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더는 이 아래 설명을 보면은요. 이 오더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로서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즉 숫자가 작은 게 1등을 한다는 뜻이고요.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 즉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경주 같은 경우 8초, 9초, 10초가 있을 때 오히려 숫자가 작은 8초가 1위를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이 마지막 오더의 숫자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ITQ 엑셀 시험에서는 내림차순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맨 마지막 오더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순위가 나왔고요. 일일이 하나씩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재고 순위를 구한 다음에 이 오른쪽 초록색 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순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위를 지금 간단하게 순위를 구하는 문제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번 유인물에는 이 순위를 구한 다음에 순위가 1위, 2위, 3위일 때만 1위, 2위, 3위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공백으로 처리하라는 유인물로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때는 if라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랭크 함수를 설명을 했고요. 이건 일단 지워보도록 할게요. 방금 구한 이 순위를 조건문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일일이 키보드로 입력하려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이 작업 표시줄에서 이 는을 뺀 나머지 이 수식을 영역을 잡고 키보드 컨트롤 X로 이 수식을 일단 잘라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셔서요. 이번에는 직접 함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범주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if라는 건 우리가 논리 함수에 속하는데요. 이 논리 함수에 곧 보면 if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f라는 함수는 들어가는 인수가 첫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라고 해서 논리식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논리식, 조건식이 들어가면 되고요. 이 조건식의 결과값이 true, 참일 때 나오는 결과값, 이 조건식이 false, 거짓일 때 나오는 결과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식은 순위가 1등, 2등, 3등일 때만이라는 조건식이 있거든요. 아까 컨트롤 X로 잘 나누기 한 순위를 이 키보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순위가 나올 거고요. 이 순위에 의해서 아까 구했던 1, 2, 3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숫자가 작거나 같다 3. 즉 순위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1위, 2위, 3위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이 조건식이 만족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컨트롤 V로 이 순위가 나오게 할 거고요. 그 주에 문자 결합 연산자 앰퍼샌드 키보드 쉬프트 키하고 7번을 눌러서 AND 연산자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엑셀에서는 이 문자 데이터는 큰 따옴표로 묶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 큰 따옴표를 묶고 위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위에 의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위, 7위라고 나오게 되겠죠. 조건식이 만족할 때, 즉 1위, 2위, 3위가 나오는 거고요. 이 조건식이 false, 만족하지 않을 때는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할 때는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요. 키보드 스페이스 바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 결과값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요. 이유는 여기가 7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온 거고요. 이 자동 채우기로 끌어보면 이렇게 조건식에 만족하는 1위, 2위, 3위만 결과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해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조건식이 거짓일 때 스페이스바로 뜨면 이 수식에 보면 이렇게 이 큰 따옴표 열고 닫고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백으로 처리하는 식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f하고 랭크 함수를 알아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비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인물에 보면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의 정수의 크기만큼 별표 모양을 반복 표시되도록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함수는 repeat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결과가 나올 비교 부분에 가져다 놓으시고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셔서 이번에 우리가 사용할 함수 repeat를 쓰고 엔터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repeat 함수가 나왔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 repeat라는 건 뭔가 반복한다는 거죠.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한다는 건데 이 텍스트, 반복될 문자열은 별표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키보드에는 별표 모양이 없죠. 이럴 때 엑셀에서는 특수문자를 입력할 때 한글 자음을 이용하시는데요.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고 키보드 한자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입력할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제가 큰 따옴표를 묶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열고 닫고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반복될 숫자를 의미하는 두 번째는 구매자 수 나누기 300만큼 반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반복할 숫자의 개수는 첫 번째 줄 구매자 수 나누기 300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구매자 수 300당 별표가 하나씩 나온다는 거겠죠. 구매자 수가 989니까 300, 600, 900에서 별표가 3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동 채우기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로 끌었을 때 이 결과가 좀 잘 안 나오면 이 열의 넓이도 이렇게 조금 넓혀주셔도 될 거고요. 열의 넓이를 넓혔으면 이 결제란도 유인물하고 비슷하게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판매 금액의 평균, 즉 이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평균을 구하는 건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어렵게 sum이라는 함수와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이라는 건 이 판매 금액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이 건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 판매 금액을 전부 다 나누기 건수인 2로 건수 8로 나누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환자식인 경우가 이 카테고리가 환자식이면 이 53,000 그리고 여기 99,000 12,000 이 세 건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함수의 유인물에서 나온 sum if라는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확인. 이 함수 인수해 보면 그게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 처음에 있는 범위라는 건 조건 데이터가 들어간 범위를 말합니다. 이 환자식이라는 조건이 있죠. 즉, 그 렌즈 범위는 이 카테고리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건에다는 환자식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큰 따옴표는 자동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즉, 이 카테고리 범위 중에서 이 환자식이라는 조건이 만족하는 거에 대한 이 문자를 합하는 건 아니겠죠? 이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 금액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환자식이라는 조건이 만족한 53,000 그리고 여기 99,000, 12,000 이 세 개만 더해서 164,0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지금 합계를 구했고요. 평균이니까 이제 건수로 나눠야겠죠. 이후에 수식 입력줄에서 맨 마지막에서 클릭, 나누기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건수를 구하는 함수인 count if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함수 마법사, 함수는 count, count, count if를 검색해 주시고 확인. 여기도 거의 썸입하고 범위가 비슷한데요. 이 런지는 이 조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범위, 즉 카테고리 범위를 전부 다 잡아주시고요.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환자식, 즉 이 카테고리에서 이 환자식인 게 몇 건인지 세라는 거죠. 환자식은 한 건, 두 건, 세 건이 나오겠네요.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복지용구의 구매자수 합계인데요. 이 구매자수, 이번에도 조금 조건이 만족하는 합계인데요. 이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 구매자수를 합할 건데, 이 구매자수 8건을 다 합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복지용구, 즉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인 것만 합하라고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한 합계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식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구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dsum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 마법사 fx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 범주 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첫 글자가 D로 시작하는 걸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요. dsum 함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함수인데요. 함수 종류만 dsum, daverage, dmax 함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이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인 세 가지는 똑같은 범위를 잡아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전체 범위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이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코드에서 입고일까지 우리가 직접 입력한 재고 순위나 비고는 우리가 수식을 구한 거니까 빼고 이 입고일까지 데이터 범위만 잡을 거고요. 이 두 번째 필드라는 건 항목, 상품 코드, 상품명 이런 항목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구매자 수의 합계가 되죠. 필드는 구매자 수 필드를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필드를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 구매자 수가 데이터 범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숫자 네 번째 열이라고 해서 4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필드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조건은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일 때 복지용구만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이 카테고리가 복지용구라는 조건할 때 이 필드명과 조건을 같이 잡아주시는 게 규칙입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는 2,469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5번째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데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여기 보면 이 구매자 수가 989부터 이 912까지 8건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한다고 하면 맥스인데 가장 큰이 아니라 몇 번째로 큰 할 때 보통 우리 크다, 작다 할 때는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함수 마법사에 가서 라지, larg 함수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 라지 함수 확인.
이 라지 함수에 들어간 인수는 array는 배열이라고 해서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 두 번째로 맞은 구매자 수니까 데이터 범위는 구매자 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K는 구하고자 하는 숫자. 우리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죠. 숫자 2. 네 번째로 많으면 4가 될 테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우리 눈으로 봐도 데이터가 적으니까 한눈에 들어오겠죠? 가장 큰 거는 1700, 두 번째로 많은 건 160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문제. 찾기 참조함수라고 해서 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구매자 수를 구하는데 이 상품명 옆에 보이시죠?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구매자 수를 즉 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구매자 수인 이 989를 여기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참고로 이렇게 가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VLOOKUP 함수 버티컬이라고 해서 보통 VLOOKUP 함수를 사용하고요.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다고 하면 홀리즌이라고 해서 HLOOKUP 함수를 이용합니다. 저희는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이 표를 지금 제가 영역을 잡은 이 표를 참조해서 욕창 매트리스의 구매자 수 또는 성인용 보행기의 구매자 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가 나올 셀을 클릭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에 가서 이 범주는 찾기 참조 함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맨 아래에 있는 VLOOKUP 함수 들어가는 인수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lookup value, 찾고자 하는 값.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구매자 수를 구할 거거든요. 찾고자 하는 값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하는 표,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어느 표에서 잡아야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VLOOKUP에서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상품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배열을 잡을 때 이 상품명이 첫 번째 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품 코드를 잡으면 에러가 나고요. 이 상품명이 첫 번째 열에 잡게 이 C4열부터 저는 H12열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참조하는 표는. 세 번째 컬럼이라는 건 열번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구매자 수가 몇 번째 열에 있는 건데 저희가 참조하는 표를 상품명부터 잡았으니까요. 상품명이 1열, 카테고리가 2열, 구매자 수는 3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열번호는 3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렌즈 룩업은요. 이 아래 설명을 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즉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는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false, false는 숫자 0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생략, 즉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이라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수, 89점에서 80점은 우, 이렇게 정확하게 90점이 아니라 90점에서 100점 이렇게 구할 때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는 정확한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과값이 나왔죠?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구매자 수는 98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구했고요. 엑셀 작업에서 보면 숫자 데이터는 쉼표 스타일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영역을 잡고 표시 형식 중에 쉼표 스타일, 여기 평균은 놔두고요. 이 부분도 쉼표 스타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번째 문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면 글꼴을 파랑으로 하고 굵게 하는 걸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서식을 주는 건데요. 이 데이터만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이 조건부 서식 규칙을 하나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을 클릭하겠습니다.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이 수식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 수식을 만들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조건은 구매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는 게 조건인데요. 구매자 수 중에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면 2,5라고 절대참조로 나오면 이 첫 번째 셀만 조건식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25, 26, 27에서부터 이 12까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2라는 열번호만 고정하기 위해서 F4번 키를 2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만 달러가 있어서 2라는 건 열을 고정하고 5, 6, 7, 8, 9는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하면서 1000 이상인지 조건을 판단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매자 수가 이상, 크거나 같다라는 비교 판단자를 넣어주시고요. 1000. 즉, 이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서식을 줄 거예요. 색깔은 파랑을 줄 거고 굵게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하면 제가 범위를 다 잡았지만 조건이 만족하는 1000 이상인 것만 파랑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샵샵샵이 나오는 건 폭이 너무 좁다는 뜻인데 이럴 때는 F열과 G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좀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계산 작업 1번 문제를 같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계산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하루에 하나씩 계속 계산 작업 문제를 올릴 거니까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직접 작업을 따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